1940년 5월 유럽의 심장이 멈춰 서기 직전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무너지고 30만 명이 넘는 연합군 병사들은 덩케르크 해변에 갇혀 독일군의 마지막 공격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새로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항복인가 아니면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철수 작전인가. 과연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의 선택은 어떻게 영국을 나아가 자유세계를 구원했을까요? 1940년 5월 유럽은 나치 독일의 빠른 침공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방어선은 무너졌고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속수무책으로 함락되었죠. 연합군 최정예 병력 30만 명은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해변에 고립되어 포위당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영국 총리 자리에 오른 인물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취임 첫 연설에서 그는 국민들에게 피와 노력, 눈물과 땀 외에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영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칠의 고뇌는 독일군과의 전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직후 그는 내각 내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외무장관 헬리팩스 경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은 독일과의 평화 협상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를 통해 히틀러와 협상하여 영국 본토를 지키자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항복에 가까운 이 제안은 처칠에게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반대 여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그의 단호한 결의가 없었다면 영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덩케르크 해변에 갇힌 30만 병력을 구출하기 위한 다이나모 작전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영불 해협을 건너 독일군의 맹렬한 공습과 잠수함의 위협 속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처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해군은 물론 일반 어선, 요트, 유람선 등 민간인 소유의 수많은 작은 배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작은 배들은 영국의 정신과 연대감을 상징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했습니다. 이 작전은 군사 역사상 가장 기적 같은 철수 작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덩케르크 해변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 루프트바페의 무자비한 폭격이 이어졌고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살상용 해수면 기름, 무차별적인 폭격,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상어의 위협까지. 하지만 이들은 절망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작은 배들은 쉬지 않고 해변과 대형 선박 사이를 오가며 병사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기적적으로 철수된 병력은 무려 33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의 3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덩케르크 철수는 군사적 패배였지만 동시에 위대한 심리적 승리였습니다. 처칠은 이 대탈출을 기적으로 포장하며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며 상륙지에서 싸울 것이며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는 불후의 연설을 통해 영국의 항전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이 순간 처칠은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영국 국민들의 희망과 결의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덩케르크는 영국이 홀로 서서 히틀러에 맞서는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덩케르크 최악의 시간 속에서 윈스턴 처칠의 불굴의 리더십은 영국을 파멸해서 구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강렬하게 빛났던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평화 협상을 선택했다면 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물론 인류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처칠의 다크키스트 아워는 단순히 한 국가의 위기 극복을 넘어 자유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투쟁을 상징하는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